전 세계가 놀라운 한 소식에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반응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했으며 전투기 엔진 개발까지 완료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버린 거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는 정도의 기술 후진국으로 여겨지곤 했거든요. 그랬던 동방의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기술 선진국들을 한꺼번에 다 제치고 세계 1위 기술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은 바로 저 윌리엄 브랜든입니다. 미국 지멘스에서 가스터빈만 30여 년간 연구하고 살아온 남자입니다. 2025년 3월 12일 오전 10시경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지멘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11시 수요 주간 회의가 있기 전에 미리 도착하여 아메리카노 한 잔을 여유 있게 마시며 창밖으로 펼쳐진 휴스턴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쾅! 하고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제 부하 직원 가운데 한 명인 라이언이 뛰어들어왔어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에 저도 너무 놀랐었죠. 윌리엄 씨, 긴급 상황이에요. 하마터면 저는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라이언이 그렇게 다급한 모습으로 대회의실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온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라이언,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보게. 한국에서 말을 채 마치기가 힘들었던 그가 숨을 헐떡이며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리고 태블릿 화면에 뜨는 제목을 보는 순간 시간이 그리고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개발 대성공. 세계 최초 반응형 가스터빈 완성. 전투기 엔진 개발로도 확대 가능성. 380메가와트급 반응형 가스터빈이라고. 태블릿을 집어들은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최신형이 280메가와트인데 갑자기 380메가와트의 반응형 기술까지. 이게 정말 사실이야? 스크롤을 내리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합 발전 시 최대 570메가와트 달성이 가능하며 전투기 엔진 개발로 확대, 가능성 전격 부하 조건 성능 시험 통과.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570메가와트라니. 이건 우리 터빈 2대를 합친 것보다 월등한 것이다. 라이언은 태블릿의 화면을 바꿔서 저에게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이번엔 정말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AI 산업 확산으로 가스터빈 수요 폭증. 구글, 메타, 아마존 등 IT 기업들 자체 전력 생산을 위하여 가스터빈 도입이 급증하는 추세? 이렇게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 시장을 몽땅 다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순간 회의실 밖에서 수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더니 또 다른 직원인 제니퍼 양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윌리엄 씨, 정말로 큰일이에요. 더 큰일이 뭐가 있어? 한국이 1680도 고내열 부품을 개발했대요. 전투기 엔진에 적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고 게다가 1680도라니요. 우리 회사의 최고가 1520도인데 게다가 한국의 효율은 67%까지 간다고 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우리 기계의 최고가 59%인데 8% 차이가 뭐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분야에서는 1%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무인기 압축기 사업에서도 국가 선정을 받았대요. 설계부터 제안한 게 두산이었다고.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저는 생각했죠. 30여 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쾅! 이번엔 지멘스의 존 회장님이 회의실로 비서진들과 함께 일그러진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윌리엄, 이 소식들을 들었나? 그리고는 그는 파일 하나를 제 앞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축적한 소재 기술을 3D 프린팅으로 생산 여건 가경쟁력 동시 확보.
만파운드급 전투기 엔진 개발 기반 확보. 전투기 엔진이라고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윌리엄 회장님의 실망에 찬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지금 당장 한국으로 날아가서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와. 이게 진짜라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건 우리 회사의 운명이 달린 문제야.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의 기술을 뛰어넘은 건가? 다음 날 새벽 5시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 14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과거를 되짚어봤습니다.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게. 2010년 제가 서울로 처음 출장을 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훌륭했어요. 우리 도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역시 한국은 시키는 대로 따라 만들기는 잘하네. 하지만 기획과 설계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제가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건가요? 2015년 화상회의에서 한국 파트너가 말했어요. 저희도 독자 개발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세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니 정말 건방졌네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을 때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지멘스 177년, 미쓰비시 140년, G 123년. 우리가 쌓아온 기술력을 한국이 몇 년 만에 뛰어넘는다는 게 가능할까? 이건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확신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꼈죠. 뭔가 다르다는 걸. 공항 자체가 우리보다 더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지멘스에서 왔습니다. 아, 유명한 회사네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지멘스보다 더 기술이 엄청 좋은 회사가 있지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일반 택시 기사도 아는 회사라니. 서울 출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하도 유명해서 늦은 오전의 회의에는 택시 대신에 한국의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의 진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소음도 전혀 안 들리고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졌어요. 호텔에서 뉴스를 켰는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이 중동 지역과 25억 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억 달러요. 우리 1년 매출이 30억 달러인데. 이번 가스터빈은 복합 발전 시 570메가와트까지 가능하며 효율성도 기존 대비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손에 있던 힘이 빠지면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 야경을 풀하자 호텔 24층에서 바라보며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우리의 기술을 뛰어넘은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 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공장이야. 165만 평방미터. 끝이 보이지도 않는 거대한 시설이 펼쳐져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수십 대씩 움직이고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오히려 우리 공장이 장난감같이 여겨지는 순간이었죠. 안내원이 저를 연구동으로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이 연구동에만 1,500명의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1,500명이라고요? 우리 전체가 800명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두 손에 땀이 흥건하고 심장이 방망이질을 해댔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연구동 문이 열리는 순간 커다란 축구장. 세 개를 합치고도 넘을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간에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홀로그램 프로젝터, 양자 시뮬레이터. 우리가 내년에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었던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미 열심히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하늘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작은 키의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윌리엄 브랜든 씨. 이하늘입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강한 자신감의 눈빛이었죠. 380메가와트 프로젝트 총책임자세요? 네, 맞습니다. 30대의 나이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 회사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먼저 이걸 보시죠. 이하늘 박사가 거대한 홀로그램을 띄웠어요. 공중에 떠오른 3D 가스터빈 모델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이건 공진 우회 냉각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2015년에 포기했던 바로 그 기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위험해서 중단했던 기술인데요. 처음엔 기존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이하늘 박사가 홀로그램을 조작하자 내부 구조가 투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997번 실패했죠. 997번이요? 우리 같으면 10번만 실패해도 프로젝트 중단인데 998번째에 돌파했어요. 홀로그램이 빙글빙글 돌면서 냉각 경로를 보여줬어요. 19개 경로를 7개로 줄이고 각 경로 효율을 300% 높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어요. 결국 스마트폰의 계산기를 켜고 버튼을 눌렀죠.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680도 고내열 부품으로 해결했어요. 1680도라고요? 그때 이하늘 박사가 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였는데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완벽했어요. 거울같이 매끄러운 표면, 수학적으로 정확한 곡선. 30년간 축적한 소재 기술과 3D 프린팅을 결합했어요. 확대경으로 터빈 블레이드를 꼼꼼하게 살피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이지 예술작품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 기술을 베이스로? 처음부터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이 기계의 모든 부품들은 100%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생산한 것입니다. 무인기 압축기 사업에서 국가 선정도 받았거든요.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하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수입하는 부품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글쎄요, 볼트 몇 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쾅 하고 터졌어요. 30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신념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테스트 보시겠어요? 이하늘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테스트 시설 입구에서 철컹하고 거대한 강철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 한국의 축구장 크기 공간에 높이 5m, 지름 4m의 괴물 같은 가스터빈이 우뚝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380메가와트 급이라 기존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터빈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만져보려는데 이하늘 박사의 외침이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아직 뜨겁습니다. 매우 뜨거워요. 그리고 미처 시작이 된 줄도 몰랐던 그 사이 예열이 끝났습니다.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룸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7, 6, 5. 손바닥에 땀이 줄줄 흘렀어요. 4, 3, 2, 1. 이그니션. 웅웅. 터빈이 돌기 시작하자 바닥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 터빈보다 훨씬 더 조용했거든요. 중앙 모니터의 출력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50메가와트, 100메가와트, 150메가와트 아직까지는 여유였어요. 200메가와트, 250메가와트, 270메가와트, 280메가와트 우리 최고 출력이에요.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300메가와트, 350메가와트. 저는 모니터에 두 눈을 고정하고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380메가와트 삐비빅. 모든 계기판에서 성공 알람이 울렸어요. 황금색 불빛이 번쩍였죠. 380메가와트 달성, 모든 수치 정상. 저는 다른 모니터들을 확인해 봤어요. 진동 0.01M 소음, 62온도 1680.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이제 복합 발전 모드로 갑니다. 뭐라고요? 최대 570메가와트까지 가능해요. 570메가와트라고요?
말도 안 돼. 45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550메가와트, 570메가와트. 화면이 또다시 황금색으로 변했어요. 570메가와트 달성. 효율 63% 유지. 제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벽에라도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COE 배출량은 기존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35% 감소라고요?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속 8시간 테스트도 문제 없어요. 8시간이요? 우리는 1시간도 힘든데. 그때 이하늘 박사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이 기술로 전투기 엔진도 개발 중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KF-21 전투기 엔진 설계도였어요. 10,000파운드급 엔진 기반이 확보됐거든요. 전투기 엔진까지. 한국이 정말로 모든 걸 다 이루고 하려는 건가요? 압축기, 블레이드 등 대형 부품 내열 설계 경험이 있어서 전투기용 부품도 자연스럽게 커버 가능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30년. 제가 30년간 소망하고 노력했던 모든 꿈이 여기 다 펼쳐져 있네요. 그때 제 눈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가스터빈에 반평생을 바친 30년 연구원의 감동과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가스터빈은 처음 봅니다. 테스트 후 이하늘 박사가 저를 마지막 장소로 안내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박사를 따라간 곳은 차세대 기술 연구동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로드맵들. 2025년 수소터빈 상용화, 2026년 SMR 첫 가동, 2027년 우주발사체 엔진 완성, 2028년 초음속 항공기 엔진. 그들에게 가스터빈은 그냥 시작일 뿐이었어요. 첫 번째 연구실은 수소터빈 개발팀이었습니다. 거대한 수소터빈 모형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380메가와트보다 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예요. 2025년 상용화 목표입니다. 두 번째 연구실은 SMR 개발팀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가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2026년 첫 번째 원형로 가동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연구실에서는 벽면 가득한 전투기 엔진들을 확인했습니다. KF-21 사진들과 엔진 설계도들, 국산 전투기 엔진이에요. 10,000파운드급 기반으로 개발 중이죠. 그리고 네 번째 연구실은 바로 우주발사체 엔진팀으로 누리호 후속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2027년 완성 목표입니다. 저는 연구동 복도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걸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가스터빈 하나만 알고 열심히 달려온 저와 달리 이곳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미래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벽면에 커다랗게 걸려있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기술의 국경이 없듯이 꿈에도 국경은 없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380메가와트는 끝이 아니라 정말로 시작이었다는 걸. 한국은 이미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적었어요. 한국 방문 보고서 윌리엄 브랜든. 결론, 우리는 완전히 틀렸다. 380메가와트 가스터빈 실제 성능 확인. 570메가와트 복합 발전 달성. 63% 효율, 1680도 고내열. 100% 국산화 전투기 엔진 원자로. 우주 발사체까지 동시 개발 중.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라다.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다시 바라보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만과 오만이었다는 걸.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걸. 기술의 국경이 없지만 꿈과 철학에도 국경은 없습니다. 세계 최초급 반응형 가스터빈 개발. 전투기 엔진까지 성공한 한국의 기적.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버린 충격적 현실. 저 같은 30년 베테랑조차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든 한국의 발전 속도. 380메가와트가 보여준 건 단순한 출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기술 혁명이었어요.
이하늘 박사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기적. 한국은 이제 조립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가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한국은 또 어떤 어마어마한 소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그 미래가 사뭇 더욱 기대됩니다.